10월 23일 금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46차 한미안보협의회 출장 중인데 현지 시간으로 09시에 2+2 회의에 참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릴 자료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제46차 SCM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의 전환 시기는 조건의 충족도를 반영한 SCM 건의를 기초로 양국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N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사본부는 전작권 전환 시까지 현 위치인 용산 기지 내에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유지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여타여부는 계획대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 210 포병여단을 한국군의 개전 초기 대화력전 대체 능력이 완성되는 2020년경에 현 2020년경까지 현 위치에 유지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네. 이제 어제 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와 별도로 용산기지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야권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용산기지 이전 계획,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가 잔류하게 됨으로써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것은 국회를 동일받은 한미 간 협정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국회 비준까지 받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와 국방부 입장이 상충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YRP 협정 제2조 5항을 보면 이전 시행 과정에서 시설과 구역 소유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국회의 비준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국방부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냥 협의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또 국민 여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암호 장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JTBC 정진우입니다. 네. 12월 합동 검사 결과로
이제 결과를 보면은 당시 이제 암호 장비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합동 시험에 대한 내부 결제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걸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합동 시험 결과에 대한 그 결제 문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그러니까 네. 그 결제 문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시험 결과 어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가 네. 궁금한 건데요. 그 암호화 장비 문제는 결론적으로 공군에서 제기했을 때 시험 조건을 잘못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월 달에는 국정원 주관으로 4월 달에 또 국방부 주관으로 다시 이제 합동 시험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던데 올해예요. 그 네.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왜 계속해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질문 좀 받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2030년까지가 구축 시기다. 2030년 2023년. 네. 그걸 지금 현재 기자들이 다 쓰는 분위기로 결론을 냈다고 그러니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우리 킬체인과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KMD 구축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핵심 군사 능력 구축인데 핵심 군사 능력 구축의 완성 시기가 대략적으로 202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획된 일정이고 무기 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뉴데일리 순정호입니다. 그러면 2020년 중반에 만약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그 앞전에 한 2020년도 정도의 목표 시기를 박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이 완성이 되고 또 북한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전자권은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2020년대 중반으로 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 말씀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합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채널A 김성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2번 조건은 사실상 그건 필수 조건, 그리고 3번의 조건은 부수적인 조건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자면 이제 이번에 공동을 합의했던 게 북한 미사일 공동방어 작전 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MD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코 MD에 편입되는 게 아닙니다. MD에서 필요한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서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자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닷컴 박찬 기자입니다. 어제 SCM에서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에 중점이 뒀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 봅니다. 그럼 지금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기술과 미사일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의 핵은 2006년 핵실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3차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기술이 진척되어 있고 핵 위협이 가시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역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각종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상당히 진척됐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시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위협적으로 위협이 훨씬 증가됐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대비가 필요하다.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A 김성진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말이 많이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케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얘기를 했다가 어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확히 어느 쪽으로 지금 맞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한미군 병력을 강화한다면 병력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병력은 그대로인데 아니면 어떤 그런 무장이라든가 군사력이 더 증강이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병력이라든가 전투력 변동 없습니다. 이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한반도의 안정성과 북한의 어떤 도발 억제를 위해서 한미 연합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유대의 순정입니다. 그 미사단 210 화력 여단이 잔류하는 게 조건부입니까? 아니면 뭐 한시적으로 잠깐 있는 겁니까? 조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전 초기에 지금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와 또 방사포의 위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개전 초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대화력적 능력이 갖추어지면 210 화력 여단은 그 시기가 한 2020년경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평택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력적 능력이라는 게 단지 다연장포, 차기 다연장포만 확보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탄알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할 자신이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자신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개전초 도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해내느냐 또 이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기 다련장 대대를 전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SCM 하기 전에는 분명히 사실 대변인하고도 이 얘기를 오래 했었는데 210 화력여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방안이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 대국민 약속도 있고 동두천의 그 도시계획도 있고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풀기 어렵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를 풀자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대단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됐단 말이에요. 완전 난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충분히 정부 유관 부처와 또 동두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두천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서울시하고? 그 부분은 지금 국무조정실에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력여단이 남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논의가 진행된 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 사전에 부대를 잔류시키겠다는 통보나 협조 없이 지금 일단 동두천시에다가 캠프 K씨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발표를 먼저 한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동두천 쪽에서 기사가 올라왔는데 동두천시 입장은 국방부가 미군 부대 잔류 시에는 동두천시와 협의하기로 해놓고 사전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서울로 원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캠프 K씨가 동두천 일대의 미군 기지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SCM 언론 보도 통해서 동두천시가 이걸 알게 됐다면은 앞으로 캠프 K씨 비롯한 210 화력여단의 잔류 문제에 대해서 진통이 겪을 거란 건 분명한 일인데 왜 사전 협의가 왜 없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단정적으로 언론 기사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이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우리 동두천시 주민들이 불평과 또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권호입니다. 이번에 공동성명 2항에 보면은 예전에 글로벌 협력 전 지구적으로 한미동맹이 영향을 미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재확인했지만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논란도 있었고요. 한국군의 글로벌 역할에 대해서 이번 SCM에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50년 7월에 전자권을 줬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 군 뭐 한 겁니까?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권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한미 연합사 문제, 전자권 전환 문제는 주권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지휘관계 문제입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SCM과 MCM을 통해서 지침을 받고 또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의 피해를 받고 그리고 우리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 군의 고민도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에서 전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단지 작전 관계일 뿐입니다. 지휘 관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권이 전환된다 해도 연합사령관은 우리 한국군이 되겠죠. 한국군이 지휘를 하게 되고 부사령관은 위치에 맡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 개념을 갖고 군사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가고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휘의 문제만도 아닌 것이 210 화력여단을 평택으로 재빨리 이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애가 대화력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210 화력여단을 두는 거잖아요. 단순히 지휘권이 아니라 실제 전투력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력 증강이란 전력 무기 체계는 개발하는 데 10에서 1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특히 장사정포, 재래식 위협이 또 WMD 이와 같은 위협이 사실상 급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력화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는 지금 과정에서 이게 가시화되면서 우리 전력 증강을 좀 더 조기에 달성해야 됐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추가 질문이긴 한데 지금 MB 정부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렇게 전자권 전환 차질 없이 진행되게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 때도 지금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 때도 국정 가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선회한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부 변수 때문인 건지 우리는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외부 변수가 더 빨리 바뀐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전자권 전환 문제는 국가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또 재래식 군사 위협, 또 한반도의 불안정성 등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전자권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군에서 정보 수집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 북한의 그런 수준을 너무 파악을 못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최근에 잘 파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의 군사 동향을 포함한 그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치밀하게 또 세밀하게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SCM 기사 작성하시느라고 날을 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고생 많으셨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SCM 때문에 계속 질문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암호 장비 관련해서, 4월 달에 이제 진성준 의원실에 온 자료를 보면은 일부 평문으로 유출된 잘못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방금 말씀하신 개선됐다라는 기준이 언제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